자, 이 단어 전기 에너지 발생하고 전하. 자, 보자. 자, 보면 전기 에너지는 앞에서 식을 정의를 했지만 저항에서 전류가 흐를 때 소비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식으로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전기 에너지는 VIT로 정의를 해줘요. 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고 전기 에너지니까 당연히 단위를 뭘 쓰겠어? 주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오메 법칙을 배웠었잖아요. V는 I, R 이 식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는 식이 VIT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V 대신에 여기에 IR이 들어가 보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I제곱 RT 이렇게도 정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전류에 관해서 바꿔주면 I는 뭐가 되니까 R분의 V가 되니까 여기다가 R분의 V에 전체 제곱을 넣어줘 버리면 이렇게 소거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R분의 V제곱 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구해줄 수 있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은 뭘로 써야 되는 거고 전부 다 초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전압하고 전류를 쓰던지 아니면 전류하고 저항을 알던지 저항하고 전압을 할 때 각각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는 가장 쉽고 다양하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보통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전기 다리미, 전기 난로, 그다음 뭐 밥통, 전기 밥통 이런 것들이 있겠고 헤어 드라이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게 전등이나 텔레비전,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지.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소리로 바뀌는 게 오디오, 텔레비전. 운동 에너지로 주로 바뀌는 게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선풍기, 뭐 에어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배터리의 충전이에요. 거꾸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배터리의 방전이에요. 거꾸로 배터리를 쓸 때 배터리의 방전은 거꾸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 항상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똑같아요. 중간에 이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었을 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돼요. 대신에 뭐는 있냐면 원래 원하던 목적 에너지로 100% 전환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전등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켜놓으면 어떻게 돼? 얘가 뜨겁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을 해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선풍기 같은 경우도 오래 켜놓으면 어떻게 되면 뜨거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 에너지로 100%는 전환이 안 되고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 그래서 보면은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보면은 일단은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동력, 모터를 돌려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기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보통 이제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를 사용해서 전환이 되고 일부는 열 에너지, 일부는 빛 에너지, 일부는 소리 에너지, 자동차 가면서 소음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라이트를 켤 때 빛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터가 돌아갈 때 또는 바닥과의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뭐지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지만, 물론 이제 빛 에너지도 라이트를 켜거나 할 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거지만은, 여기서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에너지까지 다 합쳐주면은 처음에 공급되었던 전기 에너지하고 어떻다? 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항상 사용이 불가능한 저온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에다 불을 켜서 물을 끓여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물도 데우지만 냄비가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냄비에서 밖으로 방출하는 열도 있단 말이죠. 그럼 공기 주변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오래 켜면은 냄비만 데워지는 게 아니라 주변 공기도 데워지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시 모아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동차를 오래 달리고 나면 엔진도 뜨거워지거든. 근데 이 뜨거워진 엔진을 냉각수로 식히는데, 그럼 냉각수도 어떻게 되냐면 달궈지고, 이 달궈진 냉각수에서 발생한 열을 다시 모아서 쓸 수 있느냐? 못 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모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저온의 열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다 방출이 돼요. 그리고 에너지는 총량은 보존이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 에너지로 100% 다 바뀌지는 않는다. 나중에 이건 물리에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해주는 방법이, 소비 전력은 일정 시간, 1초 동안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의 단위는 원래는 줄 퍼 세크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력의 단위는 뭘 쓰냐면 와트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는 식을 선생님이 여기서 3개를 알려줬는데, 결국에는 얘는 구해주는 방법이 시간 t분의 VIT로 써주던가 아니면은 t분의 I제곱 RT, 그러면은 t분의 R분의 V제곱 T가 되니까 위아래에서 다 뭐가 지워져? T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비 전력을 구해줄 수 있는 식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VI, I제곱 R,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3가지의 식을 사용을 해서 바로 소비 전력 값이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 전류를 할 때, 전류 저항을 할 때, 전압을 할 때 각각의 경우에 공식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1와트는 선생님 써준 것처럼 줄 퍼 세크예요. 1와트는 1줄 퍼 세크. 그러니까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소비를 했었을 때 소비 전력을 뭐라고 불러준다? 1와트라고 불러줘요. 그러면은 100와트라는 소리는 1초 동안에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는 1800와트는 1초 동안에 1800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마다 이렇게 소비 전력이 다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가전제품마다 저항값이 달라서 그래요. 네,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을 공급을 해주더라도 흐르는 뭐가 다르다? 전류의 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비되는 전력값도 어떻게 나와요?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은 전격 전압을 연결했었을 때,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전제품에 써있는 공급 전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보통 프리볼트 제품이 많이 나와서 110V에서 220V 보통 이렇게 써 있으면 110이나 220 사이의 전압을 공급을 해주면 이 가전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써 있으면
220, 50W로 써 있으면 220V의 전압을 공급을 하면은 50W, 즉 1초당 50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앞에 써 있는 게 전격 전압, 뒤에 써 있는 게 뭐다? 소비 전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220V의 전원에 연결해주면은 1초에 50J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220V에 1500W 이렇게 써 있으면은 220V 공급하면 1초 동안에 1500J의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보통 이렇게 소비 전력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구가 커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가 보통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보통 전류가 크니까 소비 전력이 크게 발생을 하고 전열기구가 보통은 소비 전력이 커요. 그러면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시간 단위가 hour예요. hour. 아까는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쓰는 거고 여기서는 1hour, 1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는 총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와트아워,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와트가 있고 킬로와트가 있는데 킬로는 접두사로 1000이니까 1000와트가 얼마가 된다? 1킬로와트가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킬로와트시는 얼마가 된다? 1000와트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 hour를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220V 50W인데 요거를 3시간 동안 사용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총 사용 전력량은 50W를 3시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150W 시만큼 사용을 해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사용한 전력량을 계산을 해주고 이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 계량기에 표시되는 양이 바로 뭐다? 그 가정에서 사용한 총 전력의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W시는 소비 전력이 1W짜리인 근데 1W짜리는 없다. 1W짜리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었을 때 소비 전력이 1Wc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220V 20W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10시간을 사용을 해주면 총 사용 전력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Wc만큼이 사용 전력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용 전력량 구해주려면은 총 각각의 전기 제품의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 시간, hour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분 사용을 했었으면은 이거를 hour로 바꿔줘야 되니까 60분이 1시간이니까 3분의 1시간 동안 사용을 한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초로 썼으면은 초도 다시 hour로 바꿔서 실제로는 뭐다? 전력 양을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숙성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5번. 자, 보면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 거, 전기 다리미는 전기 에너지가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블레이드를 돌리는 형광등은 빛 에너지로 바뀌고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게 될 거고. 다음 6번. 다음은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다. 전기 자동차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이때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하고 같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양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자, 다음 7번. 오른쪽 표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뒤에 전자레인지가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을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은 전기 에너지를 12만 줄을 썼는데 사용 시간은 얘를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하려면 2분이니까 초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초 동안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눠주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1000와트죠. 1000와트 또는 1kW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풍기의 전격 전압이랑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OX예요. 답이 OX. 자,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45W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쓰게 되면은 45W를 2시간 사용을 하면은 90W C만큼의 소비 전력이 나올 테니까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밝기가 같은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데 얘는 16W고 얘는 10W니까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가는 얼마가 됩니까? 16줄에 해당이 될 거고, 나를 2시간 동안 사용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0W C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이고, 20W C. 가와 나 중에서 효율이 더 좋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밝기가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밝기가 같은 거는 결국에는 빛에너지가 나오는 게 어떻다.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총 공급한 에너지 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목적으로 전환되는 에너지,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밝기가 같다. 그러면은 목적으로 전환된 에너지 양이 둘이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크려면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나에 해당이 되겠죠. 10W로 같은 밝기를 내는 거니까. 그죠? 자, 다음에 뒤에 탐구 A.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전자기유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주면, 자, 답이 X55X예요. X55X.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라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운동 방향에 따라서 유도 전류 세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빠르게 흔들면 빠르게 흔들수록 어떻게 되면 더 강한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했더니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갔대요. 자, 지금 S극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면 코일에서는 이 S극이 들어오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위가 S고 아래가 N으로 유도가 돼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때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 자석의 어떤 에너지가, 여기 무슨 에너지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정확하게는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해버리면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밑에 코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위에서 S극이 멀어지니까 코일 입장에서는 이 멀어지는 자석을 방해해야 돼요. 못 나가게 아래를 S.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기장이 위로 나가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줘야 되고, 그러면은 검유계 눈금은 왼쪽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바늘이 반대인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해서 밑에 유제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A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 B점, C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음에 던진 높이랑 나중에 던진 높이랑 나중에 튀어서 올라온 높이랑 두 번째 튀어서 올라온 높이를 보면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100% 전환이 안 된 거고 보존이 안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 거다?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난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 거예요. 따라서 A점, B점, C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지 않죠. 결국에 일부가 밖으로 손실된 거라 공이 운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쵸,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 공기저항에 의한 열에너지, 탕하고 튕기는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됐고 이 전환된 에너지 때문에 일부 에너지가 손실이 된 거고 대신에 처음에 갖고 있었던 전체 역학적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의 이 우리가 원치 않는 열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같게 나타나게 돼요. 자,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됐지만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되었다. 유제 2번은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준비를 한 후에 스위치 1하고 2를 닫고 손 발전기 A를 일정한 속력으로 10번을 돌렸더니만 손 발전기 B의 손잡이가 어떻게 됐대요? 지금 돌아갔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 실제로 발전기는 뭐가 달려있는 거냐면 여기 모터가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발전에서 발생한 전기 에너지가 전구도 켜고 버저도 띡 울리고 그래서 손 발전기의 일부를 돌리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손 발전기가 돌아간 거는 여기는 뭐가 돌아간 거다? 모터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갔다는 소리는 여기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A에서 여기서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고 B의 손잡이는 10번 안 돌아가요. 왜? 중간중간에 빛 에너지하고 버저에서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구와 버저에서 전기 에너지는 각각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봤고 스위치 1과 2 중 하나만 닫고서 실험을 해주면 B의 손잡이는 그렇죠. 더 많이 돌아가죠. 왜? 중간에 바뀌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손실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맞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네. 자, 기출문제로 내신 숙소 풀이해보자. 자, 1번.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야 돼요. 자기장이 변하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고 코일 주위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기장 변화가 더 크니까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즉 여기서 자기장 변화가 더 크니까 유도 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자석을 코일 내부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고 자석 주위에 코일을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나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나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다음에 2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S극을 멀리 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일을 두 극 사이에서 회전을 시켜도 일어납니다. 보통 이게 발전기의 원리가 요거예요. 자석 근처에 있는 코일을 자석에서 멀리 할 때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석의 N극을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바로 자기장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때는 유도 전류가 안 생겨요. 자,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을 하고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검육의 바늘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겠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돼요. 왜냐면은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못 들어오게 위에가 N극이 되고, 그 다음에 N극을 멀리 해버리면 N극이 못 나가게 위를 S극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그림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다음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은 발전기 외부에서 전달하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회전 날개가 회전을 하면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을 하고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요. 그러면서 이때 뭐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바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역학적 자기장 전자기 유도.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될 거고. 6번.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이랑 코일이 들어있고요. 자석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이거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전자기력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엄지손가락의 전류, 네 손가락의 자기장, 그다음 손바닥에 작용하는 게 힘의 방향. 그래서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전동기의 원리예요. 모터. 발전소에서는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 예,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7번.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주는 게 맞고, 수력 발전은 물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연료를 태운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이게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연소를 통해서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는 4번. 자, 그 다음에 8번. 오른쪽 그림은 간이 발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 흔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광 다이오드가 깜빡이면서 불이 켜집니다. 이 안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일정한 특정한 방향에서 전류가 흐를 때만 특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바로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불이 들어온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때는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다이오드의 특징이에요.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간이 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고 멈추면은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한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 꺼져 버려요. 그때는 전류가 발생을 안 하니까 이게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9번은 오른쪽 그림같이 손발전기에 전구를 연결한 후 손잡이를 돌렸더니만 전구에 불이 켜졌대요. 자, 그럼 전구에는 유도 전류가 흘러서 당연히 불이 켜지는 게 맞고, 손발전기 내부에는 자석하고 코일이 있고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손잡이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 맞고요. 전구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고 더 빠르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구의 불빛이 더 밝아져야지 맞게 되겠죠. 보기가 너무 뻔하다 진짜. 그 다음에 10번. 자, 가전제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은 전등은 빛 에너지,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 선풍기 운동 에너지, 다리미 열 에너지, 헤어드라이기는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로 동시에 바뀌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 이 두 가지로 동시에 바뀌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선풍기를 사용을 할 때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전환된 에너지의 총합은 30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300, 2000, 얘는 700줄이 돼야지 다 합쳤을 때 3000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냈답니다. 휴대전화의 화면에서는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맞죠?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있고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휴대전화에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하고 같다. 그렇죠. 이게 그래야 전환된 에너지와 공급된 에너지가 총 같아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다음 13번. 소비 전력하고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비 전력은 그렇죠. 와트, 킬로와트 등을 사용을 해주는 건 맞고 1와트라는 게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전격 소비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고 1와트C는 1와트의 전력을 1초가 아니라 1시간 동안 사용했었을 때 전력량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와트C는 1와트가 1시간이면 3600초만큼을 큰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600줄의 전기 에너지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4번하고 5번이 틀렸죠. 전기 에너지는 초당 소비되는 에너지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은 220V 880W라고 표시되어 있는 전열기를 나타내는데 이 전열기를 전격 전압에 연결을 해주면 자 5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곱하기 시간 t가 초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 초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880에다가 5분이면 몇 초예요? 300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줄로 바꿔주면은 26만 4천 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열기를 60분 동안 사용을 했었을 때 그 60분이면은 1시간, 1hou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력량은 880을 1시간 동안 썼으니까 880Wc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은 LED 전구에 표시된 문구를 나타냈대요. 220V, 220W예요. 전구는 220V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죠. 이게 전격 전압이니까 소비 전력은 20W다. 맞고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1초에 20줄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게 맞죠. 20W니까 오래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 전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증가하는 거야? 소비 전력량이 증가하는 거지. 이거는 1시간 1초 동안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변하진 않기 때문에 소비 전력 자체가 증가하지 않고 전력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두 개로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소비 전력이 50W인 선풍기와 소비 전력이 1500W인 전기 다리미가 있대요. 그러면 선풍기가 3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50W를 3초간 쓰면
50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고, 전기 다리미가 1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1500W 곱하기 1분이니까 60초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90, 하나, 둘, 셋, 9만 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지 맞고,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을 해주면, 그렇죠, 50W짜리를 2시간 사용을 해주면 100Wh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맞고, 전기 다리미를 20분 동안 사용을 해주면 20분이면은 60분에 20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리미가 1500W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00Wh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맞고, 같은 시간 동안에 사용했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전기 다리미가 선풍기에 몇 배가 돼요? 3배면 1500, 30배. 오, 맞는데? 전력량 500W씩 맞고,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은 100W씩 맞고, 1분 동안 사용, 이게 틀렸네. 그죠? 그래서 2번이죠. 그 다음에 18번. 표는 민진의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냈는데, 텔레비전은 1초에, 자, 소비 전력이 100W니까 100Wh가 아니라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줘야 되고, 청소기를 1시간 동안 쓰면은 80W짜리를 1시간 쓰면은 80W시죠. 이게 소비 전력에 해당이 되니까, 전기 에너지를 구해달라고 그랬구나. 그럼 80 곱하기 3600 초 동안 써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빵빵빵 68, 48, 4 이렇게 되겠죠. 278000. 그러면은 킬로와트, 킬로줄로 바꿔주면 200 얼마야? 28이구나. 288 킬로줄이 맞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세탁기를 2시간 동안 사용을 해주면 150W짜리를 2시간 사용을 해주면 300Wh가 맞고요. 청소기를 30분 동안 사용을 하면 30분은 2분의 1시간 동안 사용을 한 거니까 청소기는 80W가 되니까 40Wc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맞고, 같은 시간 동안 가장 작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는 소비 전력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선풍기에 해당이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1번이 틀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표는 220V의 전원이 공급되는 민수네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다가 전력량을 구해주면 얘는 150W씩, 얘는 30W씩, 얘는 20분이니까 3분의 1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00W씩. 따라서 전체가 480W 만큼 사용을 해준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서술형 20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플라스틱 관 가와 나를 놓고 나 쪽에 LED가 연결된 코일을 감은 후에 위쪽에서 같은 자석을 동시에 가만히 떨어뜨렸대요. 이때 나를 통과한 자석이 더 늦게 지면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석이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지면까지 도달하면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만 바뀌는데, 여기서는 자석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 중간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 나머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뺀 값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환된 운동 에너지가 적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소리는 자석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 외에는 어떻게 되면 속력이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더 느린 속력으로 도달했으니까 더 오랜 시간 걸려서 도달을 했겠지요. 자, 그 다음에 21번.
장난감 자동차에 건전지를 넣어서 움직이게 했는데 이때 장난감 자동차에서 에너지의 전환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건전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주는 장치고요. 그러면 여기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장난감 자동차가 굴러가야지 될 테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22번하고 23번 보자. 그림은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냐? 총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1000줄, 열로 500, 빛으로 100, 그럼 총 소리까지 합쳐가지고 650줄이니까 전체 총 합은 1000이 돼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로는 350줄만큼이 바뀌었겠죠. 자, 그 다음 23번. 헤어드라이기에 220V, 550W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이 표시의 의미는, 자,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되고요? 220V고 얘는 1초 동안에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5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보자. 그림은 각각 어떤 장치의 구조를 나타냈다. 지금 가는 건전지를 연결을 했죠. 그럼 여기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여기 있는 코일을 돌리는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력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전동기에 대한 원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코일을 돌려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하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기의 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발전기의 원리로 전구가 켜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고, 이 녀석은 발전기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전구 A하고 B를 1분 동안 켜두었을 때, 자, 총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8줄로 똑같은데 얘는 열 에너지까지 바뀐 걸로 보면 총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12줄이고 이 녀석은 얼마만큼? 16줄만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같은 빛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좋다? B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럼 두 전구의 밝기는 일단 빛 에너지 양으로 바뀌는 게 같았으니까 같고, A와 B의 소비 전력의 비율은 16줄이고 이 녀석은 12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4대 3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따라서 소비 효율은 누가 더 좋으니까? B가 더 좋으니까 A보다 B를 사용을 할 때 전기 에너지를 더 절약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맞겠죠. 기억하고 디귿이지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건영인의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가전제품별 소비 전력과 1일 사용량을 나타냈대요. 자, 한 달 동안 사용을 했었을 때 전기 요금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총 전력량을 여기서 구해주면, 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160W씩, 얘는 240W씩, 얘는 300W씩, 얘는 4800W에 해당이 되니까 하루 동안 총 소비량은 여기서 얼마냐? 얘가 400. 그 다음에 여기서 700. 그죠? 그럼 700 더해주면은 5500W씩. 이게 하루. 근데 한 달 30일이면 곱하기 3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55 곱하기 3 하나, 둘, 셋 와트시니까 뒤에를 띄워버리면 킬로와트 C가 될 거고 1kW당 얼마래요? 300원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300원을 곱해줘야 되겠지? 결국에 총 양이. 그러면은 55 곱하기 3 곱하기 300원 곱해주면은
900원이 되겠죠. 900 곱하기 5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500 4500 이렇게 되니까 495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49,500. 오, 더럽게 비싸다. 이것만 썼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 전기요금 비싼 거예요, 저거. 자.